R을 이용한 t-테스트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R을 직접 사용해서 t-테스트를 계산해 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요 페이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 페이지를 하고 R을 같이 이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t-테스트는 아래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첫 번째는 population의 평균과 population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알고 있을 적에 샘플과 population 평균의 차이로 구하는 t값, t-테스트,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감자의 단위당 무게가 평균 200g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0이라고 이렇게 할 적에 이 감자가 제대로 납품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샘플을 추출을 해서 그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서 파퓰레이션의 평균과 비교해 보는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글에 보시면 샘플 숫자는 400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그죠? 그 400이라고 이렇게 적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서 표준 오차를 구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판서를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죠. 하면은 population의 평균이 2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0입니다. 이때 스탠다드 에러 값은 무엇이냐? 그러면 스탠다드 에러는 어떻게 쓰죠? 샘플 평균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죠. 그죠? 요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20 나누기 루트 400 해서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은 400개의 샘플링을 이렇게 하면은 스탠다드 에러 값이 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진짜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뭐라 그랬죠? 만약에 해서 가설 검증을 한다고 하면 요거는 영가설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감자의 납품이 위에 population 파라미터의 성격을 그대로 띄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샘플에 n은 400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이렇게 취했을 적에 요때 샘플의 평균 값은요. 샘플의 평균 값은 20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 값 플러스 2 스탠다드 에러 값만큼 이렇게 요 사이에서 발견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몇이죠? 198이고 여기가 몇이냐면 200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만약에 영가설 그래서 무와 그리고 샘플의 평균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뜻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요 사이에서 평균 값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제 값을 구해 봤더니 몇이 나왔냐면 197g이 나온 겁니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샘플의 평균이 197g입니다. 197g은 어디죠? 여기에 있는 값이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샘플로 판단해서는 population의 파라미터인 평균 200g에 준하는 그런 population에서 나온 감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영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겁니다. 연구가설은 뭐죠? 샘플의 평균과 population의 평균이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 풀어서 적었는데 우리가 요 t-테스트 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200g 요 순서대로 해볼까요? 197g에서 200g을 뺀 것을 뭘로 나눠준다 그랬죠?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 20
그리고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요 마이너스 3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를 쓴다고 하고, 그랬을 적에 살펴봐야 될 t 값을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죠? 선생님이 z 값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z 값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z 스코어를 이렇게 바꿨을 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1.97 몇입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뭐든지 다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G스코어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t 값은 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t 값을 요 살펴보기 위해서는 degrees of freedom 몇을 살펴보죠? 399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400개가 평균 그 샘플의 숫자니까 거기서 하나를 뺀 degrees of freedom 399일 적에 그 숫자를 살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QT 이렇게 해서 0.05를 반으로 나눈 것 해서 샘플의 degrees of freedom이 이렇게 적을게요. degrees of freedom은 399이고 요때 0.05 레벨에서의 t 값은 무엇이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마이너스 1.96592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신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신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값은 몇이란 얘기죠? 여기 물음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5927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한 t 값은 뭐였죠?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구한 t 값은 calculated, 그죠? 계산된 t 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degrees of freedom에 해당되는 t 값, 살펴본 t 값은 critical t 값이라 critical t valu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592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된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 해당되는 요 숫자인 거죠. 그죠? 선생님이 이거 치기 싫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고 한 겁니다. 그죠? 이랬을 적에 요게 내가 계산한 t 값이 여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속하는지 알고 싶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다는 얘기는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연가설을 부정하는 거죠. 연가설은 만약에 같다면 하고 계산한 거니까 그것을 부정한다는 뜻은 같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납품받는 감자의 평균은 population의 평균이라고 하는 200g과 다른 감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틀릴 확률은 다시 얘기하면 알파는 0.05, 그래서 5%의 그 잘못될 확률을 안고 가겠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은 95%의 확신을 가지고, certainty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 밑에 보시면은 요 문서 보시면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n은 400일적의 이야기 말고 n은 25일적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n은 25를 했는데 그때의 샘플의 평균값 이렇게 해서 191g이 나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191g 요게 200g이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그런 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감자인가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가설을 적어 놓고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샘플의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샘플의 평균과 다를 것이다 라는 게 가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200g 그리고 여기 191g이 진짜 두 집단이 요 191g이 200g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가 가설입니다. 그죠? 영가설은 만약에 같다면 이런 뜻이죠. 그죠? 같다면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스탠다드 에러 값입니다. 스탠다드 에러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샘플 민즈라 그랬어요. 그죠? 그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고 시그마는 몇이었죠? 아까 20이라고 했고 루트 n은 25입니다. 그죠? 이거를 하면은 4예요. 그죠? 4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스탠다드 에러로 요 두 개를 사용한 스탠다드 에러를 써서 그 범위를 구한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G 테스트나 혹은 T 테스트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191g에서 200g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뺀 것을 뭐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스탠다드 에러 값인 4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이때 이 값은 몇이 되죠? 마이너스 9 나누기 4니까 마이너스 2점 하고 4분의 1이죠. 25. 그래서 마이너스 2.25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25는 G값, G 테스트를 한다고 봤을 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범위 밖에 있으니까 또 감자가 파퓰레이션이 200g이라고 하는 그런 감자에 속하지 않은 감자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G 테스트를 쓰느냐 T 테스트를 쓰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샘플 숫자가요 30이 안 되니까 작으니까 그러니까 T 테스트를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T 테스트에 해당되는 T 값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선생님이 아까 여기 크리티컬 T 밸류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T 크리티컬 밸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R에서 아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QT 펑션을 써서 0.05를 반으로 나눈 이거를 그리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25에서 하나를 뺀 24 그죠? 이랬을 적에 값은 마이너스 2.0638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2.0638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T 크리티컬 밸류는 마이너스 2.0638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0638 플러스 2.0638 이렇게 되고 내 숫자는 여기에 있으니까 아직도 요 T 테스트로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내 샘플의 평균이 영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니죠. 그죠? 영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납품업자가 200g이 안 되는 감자를 납품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교재 여기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 샘플의 평균이 말이에요 191g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진짜 평균은 내가 모르는 평균이죠. 그죠? 요거는 몇 점일까? 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적어 볼게요. 교재는 여기 좀 다르게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t 값 이렇게 하고, 알파는 0.05 레벨에서,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몇이죠? 24입니다. 그죠? 요때, 값을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06389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값은 말이에요. 요 t 값이니까 우리가 뭐냐면 191에서 무값, 우리가 모르는 무값을 뺀 것을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근데 스탠다드 에러 값은 몇이었죠? 4였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4였으니까 191 마이너스 무 4는 플러스 마이너스 2.06389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무 값은 뭐냐면은 4 곱하기 2.06389 이렇게 두 개 곱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빼고 플러스로만 우선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런 후에 여기 191에서 요거를 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빼고 더하고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 보면은 몇이 되냐 하면은 우선 요 값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볼까요? 템프 해놓고 어떻게 정리하면은 4 곱하기 2.06389 이렇게 하면 템프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191에서 마이너스 템프 하면은 요 값이 나오고 191에서 해야 되죠. 192가 아니라 그 다음에 플러스 하면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82.744에서 182.744에서 199.2556 사이에서 진짜 평균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t 값을 구한 요것 갖고 역으로 추정해 가지고서 원래 파퓰레이션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계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짜 파퓰레이션은 200g에 못 미친다고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t 값 진짜 평균은 뭘까라고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처음 예인 400g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지만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 계산을 여기 이렇게 풀어서 적어서 구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요거는 R에서 t-테스트를 실제로 해보는 걸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이 rlom2 해서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번 수업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서 그렇지만은 R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계산식을 펑션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노멀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내가 rlom2라고 이렇게 하고 펑션 그래서 샘플 숫자, 평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라고 해서 펑션을 만들고 나서 포테이토 샘플 그리고 25개짜리 평균은 194예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예로는 191을 했는데 194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20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평균을 구해보면은 20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 보면은 눈에 확 안 닿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놓고 포테이토 샘플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죠? 25개의 감자 샘플의 무게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미인 값을 구하면은 포테이토 샘플 해서 구하면 194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2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샘플을 선생님이 추출해 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몇이죠? 200입니다. 그래서 t-테스트를 해다오 라고 명령어를 칩니다. t.test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포테이토 샘플, 그죠? 포테이토 샘플이 우리가 n은 25개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샘플을 이용해서 무가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200인 것과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다오 해서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땅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원 샘플 t 테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샘플이 하나죠, 그죠? 우리가 샘플 하나를 가지고 파퓰레이션 무 값에 비교를 해보는 거니까요, 그죠? 이때 t 값은 마이너스 1.5,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24. 이때 p 밸류는 0.1467, 0.05보다 크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요거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선생님이 그걸 좀 내리고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t 값을 계산했어요, 그죠? 그래서 t calculated value 이렇게 했을 적에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5하고 degrees of freedom 이렇게 해서 24 요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서 내 그 영가설을 부정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감자가 샘플의 감자가 파퓰레이션과 다르다라고 판단했을 적에 그 판단이 잘못될 확률은 약 15%란 얘기입니다. 14.67%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전에 이야기할 적에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했죠? 0.05입니다. 그죠? 0.05 그래서 5%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5%의 거의 3배가 되는 잘못된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이 t 값을 가지고서는 두 집단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가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이르죠,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샘플 숫자, 샘플의 평균이 파퓰레이션의 평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t-테스트를 이렇게 해본 거죠, 그죠? 손으로 풀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n은 25였잖아요, 그죠? 그럼 스탠다드 에러 값은 루트 25분의 몇이죠? 2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4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는 4고 샘플 평균은 194에서 무값인 200을 뺀 거, 그죠? 거기 그러면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그리고 4니까 t 값은 뭐죠? 마이너스 6분의 6 나누기 4니까 마이너스 1.4525죠, 그죠? 마이너스 1.5는 아까 우리가 계산한 여기 t 값 1.5하고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요 t.test라는 그런 펑션이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같은 거를 한 번 더 해봤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요때 위에서의 스탠다드 에러 값은 아까 몇이었죠?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 값은 4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5분의 20, 그래서 4였어요. 스탠다드 에러 값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샘플 숫자가 아까는 25였는데 이번엔 25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00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194하고 20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요 샘플은 같은데 2500개 샘플링을 했을 적에 그걸 가지고서 똑같이 가설 검증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을 따지고 이렇게 보면은 194가 나와야 되죠. 191이죠. 194가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직접 돌려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놓고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194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잘못 적은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포테이토 이렇게 해서 라지 샘플 해서 보시면 2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t 테스트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테이토 샘플 라지를 모으는 201쪽에 테스트를 해다오 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면은 원 샘플 t 테스트가 나오는데 이때 t 값은 몇이 되죠?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1.5였는데 그리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2500에서 하나를 뺀 2499가 되죠. 그죠? 그리고 p 밸류는 아까는 0.05보다 3배 정도 큰 값이었는데 여기 p 밸류는 2.2에서 소수점을 왼쪽으로 16개 옮긴 0에 가까운 숫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n은 2500개인 샘플링을 했을 적에 샘플의 평균인 194g을 가지고서는 그죠? 이 194g을 가지고서는 이 샘플이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평균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해서 샘플 평균과 파퓰레이션의 파라미터가 서로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에러가 하나는 아주 작고 하나는 좀 크죠. 그죠? 이랬을 적에 베타가 있으면 어느 게 더 베타 다시 타입 2 에러를 피하기 좋을까요? 여기서 아까 뭐 보신 것처럼 뭐예요? n이 커지면은 스탠다드 에러가 솔직해지니까 두 그래프가 겹칠 그럴 확률이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검정색 라인도 홀쭉해지고 빨강색 라인도 홀쭉해지니까 타입 2 에러를 범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타입 2 에러에 대한 설명과 요게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는 두 집단 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요거는 여러분들 두 집단, 샘플이 두 개가 있고 샘플을 대표하는 파퓰레이션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죠? 하름 여러분들 네이버 UI에 대한 파퓰레이션의 평균은 모름, UI에 대한 평가, 그죠? 유저빌리티에 대한 파퓰레이션의 유저빌리티 테스트 값은 모릅니다. 그죠? 다음에 유저빌리티 테스트 값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n은 몇 개째, n은 가령 200명에, n은 20명끼리 이렇게 해서 유저빌리티 테스트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그때는 요런 경우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요 상황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조금 했는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두 집단을 이용한 스탠다드 에러 값으로 나눠줘서 t 값을 구한 후에 이거를 t 크리티컬 밸류에 비교해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구하고 스탠다드 에러에 있는 분산 값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한 것과 이전에 설명한 것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추어 봤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적었는데 요 시리얼 넘버 이렇게 적은 거는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모두 몇 명인지 알리기 위해서 적은 거 43명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룹 데이터가 그룹 컬럼이 있습니다. 그죠? 그룹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스코어가 이렇게 있고 해서 제1그룹은 이런 점수를 가졌고 제2그룹은 이런 점수를 가졌을 적에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물론 요 두 그룹의 평균을 구해서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르겠죠. 그죠? 근데 점수가 다르다는 걸 갖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t 값을 실제로 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해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t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C는 연구자 C입니다. 이미지를 연상하는 기억 방법이 단순한 기억 방법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각각 10명씩 샘플로 선정해서 아래의 샘플 스태티스틱스를 얻었습니다. 그룹 A는 N은 10명이고 평균은 19, 그리고 sum of square A 값은 16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룹 A는 이미지 연상 방법을 써서 틀린 개수가 이렇게, 그죠? 평균 19개 틀렸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B는 보통 단순한 기억 방법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 틀린 개수가 25개. sum of square B그룹은 200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룹의 연구가설과 연가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degrees of freedom은 각각 9죠. 그죠? 그러면 합한 degrees of freedom은 18입니다. 그죠? 그리고 t critical value는 선생님이 t distribution table에서 가서 보면은 degrees of freedom이 18이고 알파가 0.05일 적에 two tail 양쪽 검증으로 이렇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101입니다. 그죠? 요거는 R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에서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2.10092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T 값은 여기 있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풀드 베리언스 값을 우선 계산을 하면은 베리언스 값 두 개를 더하고 요거를 18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입니다. 그러면은 20 풀드 베리언스를 10로 나누고 더하기 풀드 베리언스를 B 샘플에 그 개수인 10로 나눠줘서 두 개를 더하면 루트 4가 돼서 2가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스탠다드 에러 값은 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t 값은 19와 25의 차이를 2로 나눈 값이죠. 그죠? 그거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은 뭐하고 비교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101과 비교해서 보면은 요 범위 밖에 있죠. 밖에 있다는 얘기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억을 한 그룹과 일반 그룹 간의 기억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고 t 값, 계산한 값은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가로는 뭐가 나오냐면 degrees of freedom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p value는 0.05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말이에요. 선생님이 R에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만들었죠. 각각의 그룹은 10명씩이고 평균은 19와 25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은 sum of square 값을 degrees of freedom인 9로 나눠준 게 분산 값이죠. 그거에 스퀘어 루트 값을 씌운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니까 각각 이렇게 구해서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놓고 실제로 랜덤 샘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돌린 다음에 그룹 A와 그룹 B 이렇게 하면은 10명씩의 점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룹 A의 평균은 19고 그룹 B의 평균은 25입니다. 요 6점 차이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 값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2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t-테스트를 해보면 t-테스트는 t.test 해서 그룹 A와 그룹 B를 비교해 나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variance equal 해서 equal true 이렇게 하면 두 그룹 간의 베리언스가 같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다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다르지만 보통 같다라고 판단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해서 t-테스트를 해달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샘플 t-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까는 1샘플 t-테스트는 샘플의 평균이 있고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있었는데 이거는 두 샘플의 평균이니까 2샘플 t-테스트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때 t 값은 -3 그죠? 그리고 degrees of freedom은 18 이때의 p-밸류는 0.007 해서 0.05보다 작죠. 그죠? 따라서 연가설을 부정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해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여기 있는 두 그룹 간의 t-테스트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집단 간의 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repeated measure t-테스트라고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x1 제1시기, 제2시기 그죠? 그래서 1시기와 2시기의 점수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차이를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그죠? x2 빼기 x1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거에 평균 값을 구했더니 7.055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7.335였습니다. 이때 t 값은 뭐냐? 그러면 7.05를 요 차이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 요걸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죠?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기 루트 n이 여기 있는 요 스탠다드 에러 값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같죠. 그죠? 여기 있는 요 값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루트 n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3.84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 3.844는 t 크리티컬 밸류인 t 크리티컬 밸류는 총 16명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 동일인이기 때문에 16명이 두 번 있어서 32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6명이 있는 거죠. degrees of freedom은 16에서 하나를 뺀 15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13을 비교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t 크리티컬 밸류는 2.13이고 t calculated 밸류는 3.844 이렇게 해서 요게 t 크리티컬 밸류 범위 밖에 있으니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그룹이 아니라 동일 그룹의 전과 후의 점수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IQ 검사를 한번 해보고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먹고 또 검사를 해보고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R에서 돌아갈 수 있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X1은 요런 10명이 요렇고 X2는 요렇습니다. X1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점수의 차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x1, x2 요거를 선생님이 직접 해볼까요? x2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1대1에 대응해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때 그 평균, 요 차이의 평균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7.05가 나오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구하면은 몇이 나오죠? 7.335394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 값은 요 차이의 스탠다드 에러 값은 뭐라고 했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그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눠준다고 했죠. n은 랭스, 그래서 샘플의 숫자, 그죠? 그래서 xd, 그래서 샘플의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하면은 스탠다드 에러는 몇이죠? 1.83384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t 밸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t 값을 선생님이 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구한 평균의 차이를 뭘로 나누는 거죠?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은 t 밸류는 몇이죠? 마이너스 3.844374 이렇게 나오고 이것과 t 크리티컬 밸류 선생님이 이렇게 구할까요? 그거는 qt 펑션을 써서 0.05를 반으로 나눠주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15일 적에 t 값은 몇인가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13145 요 사이에 내가 구한 t 밸류가 존재하는 거 봤더니 밖에 존재하죠. 그죠? 이거는 전과 후, 그죠? 점수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쓰일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요거는 그룹이 한 그룹이니까 전과 후의 점수의 차이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R에서 말이에요. 선생님이 요건 풀어서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t-테스트를 하면 t-테스트 해서 전과 후죠. 그죠? x1과 x2를 비교해 다오 이렇게 하는 건데 두 그룹이 페어드 되어 있다. 그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그룹이 페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페어드 t-테스트, 그래서 t 값이 우리가 계산한 t 값이 나오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 15 이렇게 나오고 p 밸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서 판단한 것과 똑같은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x1과 x2가 서로 다르다. 그죠? 라고 해서 이렇게 투 샘플 t-테스트를 하면은 t 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도 각각 15개씩 있다고 해서 16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2를 뺀 30이 되고 p 밸류도 이렇게 해서 잘못된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repeated measure ANOVA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aired equal true 요 옵션을 써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t-테스트를 R에서 돌려보는 예를 말씀드렸습니다.